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싸.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금강계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일제시대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네, 한국고대사 공부하는 아라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아, 저희 오랜만인가요? 아니 만남이 오랜만이 아니라 근현대사로 오랜만에. 지금까지 계속 김인신 열정. 김인신만 계속했죠. 사실은 저랑 범인 선생님이 네, 이제 좀 삥땅을 좀 친 거죠. 계속 시간을. 아니죠. 그런데 인기가 없으니까. 김인신도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 저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아라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썸네일이 저의 얼굴이라 그렇다 나는. 아, 그래요?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들어와가지고 썸네일 한번 바꿔볼게요. 아, 따로 만들. 아니면 저희 그냥 셋 범인 선생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시니까 저랑 아라 선생님 가면을 쓸까요? 아, 나 그 가면 아직도 안 가면. 가니까. 어떻게 됐어, 가면. 아, 나 아직도 안 좋네. 그러고 보니까. 곧 드릴게요. 연구실에 있는데. 제가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사놨어요, 가면. 야, 뭐 그거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오랜만에 아무튼 오랜만에 근대사. 그렇죠. 근대사에 네, 대한 주제를 가져오셨으니까 뭡니까 오늘? 아, 열전을 저희가 계속 읽고 있잖아요. 아 거기서 착안하셨구나. 근대사도 열전이 있다. 열전이 있다. 어떤 열전이라 그러면 이제 책인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불법 스캔한 건 아니고 이북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있잖아요. 이미 샀잖아요. 책도 있고 저는 이북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저자 밑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튼 정명욱 선생님의 불온열전이라는 책. 예, 식민지제 불온열전이고 역사비평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계속 아주 제목부터 섹시하지 않습니까? 제목 엄청 미친 생각이 뱃속에서 나온다. 이게 느끼는 건데 진짜 근현대사는 제목으로 장사를 잘해요. 아 장사라니. 공공 역사요. 공익 활동이죠. 공익 이 활동. 네네. 고대사 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고대사가 훨씬 더 자극적으로 뽑으려면 뽑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고대사의 학술성, 이거 불온열전 학술서잖아요. 근데 불온열전은 그 경계로 시도한 거죠, 역배에서. 애고다. 고대사 학술서 중에서 이 정도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비교적 좀 대중서 느낌이 나게 한다고 했던 게 뭐 백제와 근초고왕. 네? 무슨 말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들어가면 일단 대중서예요. 식민지 들어가는 제목보다 고구려 들어가면 일단 대중서 아닌가?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근대는 그런 거 있어요. 탄생이라는 거 붙이기 제일 좋아. 그렇지. 뭐의 아동의 탄생. 뭐의 탄생. 탄생 들어가면 그런데요. 어쨌든 책 제목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제목처럼 주제가 불온하고 열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온은 뭐냐? 통치 권력이나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나 기질. 금강경 선생님 같은 기질. 제가 보기에는 범인 선생님도 만만치 않네요. 아, 저요? 저는 엄청 수능주의자입니다. 열전은 뭐 많이들 설명 저번에 들으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일생을 늘어놓은 것. 그러면은 근대에서는 누군가의 일생을 옛날처럼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받아서 열전으로 만드는 것이 거의 없죠. 뭐 위인전이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쓴 일기를 중심으로 보는 책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근데 이유는 사실 누구나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다가 제일 놀라고 또 부러웠던 게 지금 구술사 작업에서 평범한 몇 년생 누구 구술사들이 계속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나중에 그게 잘 모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중에 저는 그 수양록만 한번 털어 준대 수양록? 근데 그거는 제출용이라. 제출하지 않는 데도 있지 않나요? 저는 제출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딱 그냥 글만 딱 쓰게 해가지고. 저는 따로 수양록에 쓰는 거하고 제 개인 일기가 있었거든요. 오. 그 일기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1월 26일 날 쓴 일기인데 야간 사격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욕이 잔뜩 써 있거든요. 왠 줄 알아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새벽 2시까지 총 쏘고 나왔어요. 이런 서사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근데 이제 수양록에는 오늘 총을 열심히 쐈다. 만발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것만 적혀있죠.
오늘은 뭐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왜냐면- 얘기가 아니 저 확실한 테마가 있잖아요. 불온이란 테마가 있죠. 불온 삐딱한 뭔가 약간 삐딱한 어떤 사람들이죠? 일단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경성으로 유학으로 시골에서 경성으로 유학으로는 강상규라는 사람도 있고 네. 자소장농이었던 김영배가 있고 그리고 또 불온 낙서를 했던 김창완 그리고 이제 반중국인 폭동 이제 만보산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왜 폭동을 일으켰는가 왜 중국인을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경성 유학생 강상규부터 다루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열전 내용 갖고 계속 하기도 할 건데 중간에 이봉창도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일생을 한번 다루는 특집을 근대사 인물로 해보겠다.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상규라고 하는 이 학생이죠. 학생 때 이제 그거니까 이 학생은 좀 유명해요. 왜냐면 이건 그 KBS 다큐를 한번 만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 넣어주는 걸로. 좋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강상규 근데 모르시는 분도 더 많을 수 그치. 있죠. 그래서 오늘 강상규 홍보 타임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사람. 왜냐면 정배우 선생님 이 책을 쓸 때 되게 멋있는 말 하셨는데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 제 이름과 역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원래 이 책을 준비하기 전에 그 엘리트층을 연구하고 계시다가 확 틀어서 아예 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야 될까? 역사를 스스로 갖지 못한 거시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역사를 되찾아주고자 해서 구술이나 일기 이런 여러 사료들을 찾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구성한 거고 그걸 이제 불온이란 키워드로 만든 거죠. 이 책이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은 책. 제가 단순히 여기 이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게 앞에 서론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이 앞에 서론이 되게 재밌는데 이 책을 방금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이게 전문 서적이라고 이제 전공 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쓰신 책은 아니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비게이션이다. 역사로 내가 운행을 할 때 운전을 한다면 그거를 이런 게 역사이다라고 하는 걸 친절히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 주죠.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거 정말 훌륭한 표현이구나. 그리고 또 표현하신 게 자유여행과 이제 패키지 여행을 그렇지. 하면서 자유여행이라 할지라도 오지로 가는 여행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대중성과 전문성의 그 사이를 이제 실험해보고자 한 책이고 굉장히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그렇죠. 개정판이 나온다고 하셔서 개정판 나올 때는 남은 이야기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은 강상규 얘기를 할 건데 한 3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재판 나중에 나오거나 이제 뭐 3세, 4세 이렇게 들어갈 때 커미션 좀 주세요. 듣고 계시죠? 누구한테 얘기해? 밥이나 한 끼 사달라 그래. 근데 이 강상규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지. 강상규가 누군지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일단은 1941년 1월 18일에 조선 독립을 열망하는 불량 학생으로 검거가 됐어요. 그리고 11월 12일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세게 받았네. 뭘 했길래 받았냐? 이분이 독립운동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트름을 해. 울컥한 거야. 울컥. 네. 트름이 아니에요. 울컥. 오해를 했어요. 네, 울컥 말하는 울컥.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병법을 익히기. 병기를 제조하고 지도를 구입하고 병사를 모집하는 등 아주 세세한 계획을 세운 걸 들켜서 잡혀간 거죠. 근데 2년이면 조금 받았네. 그치? 이 정도 내란인데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상했다고 2년 때리는 게 너무하다 생각을 했는데. 내란 예비 음모. 네. 아니 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한번 때린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학생이에요. 다 큰 성인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보면은 학적부를 보면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모범생이었던 그가 왜 이러한 독립운동 10년 계획을 세웠을까를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부에 걸쳐서 말할 건데 1부는 이제 출생과 학창시절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일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일기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온했는지 보여주고 3부는 드디어 10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상규의 출생부터 봐야겠죠. 열전이니까. 그렇죠. 오늘 출생 중요해요. 예. 저희 그 김유신 출생만 지금 몇 부째입니다. 이분 출생은 3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태몽도 없고 네네네. 나오는 게 어쨌든 호적상 강상규는 1922년 2월생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1919년 8월생이에요. 원래 이런 게 이제 늦게 신고하는. 허다하죠. 네. 허다하죠. 그래서 옥국은 구읍면이라는 곳으로 현재 옥구가 지금 어디죠? 원래 옥구는 따로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군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옥서면으로 편입이 된 거고 보니까는 지도 보니까 군산공항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옥봉리 312번지라는 남동마을에서 강학선의 세 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어요. 강학선 씨의 아버지가 삼남 중 막내. 예. 이 옥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식민지 농촌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군산처럼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인 지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중에서 남동마을은 이 강씨들이 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상균의 집안은 집성촌이구나. 강씨 집성촌. 약간 집성촌 느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정착을 했고 강씨들 중에서도 조금 잘 사는 분홍 정도. 그래서 보면은 말을 똑바로 해. 네. 분홍이야 조금 잘 사는 거야. 둘이 약간 말이 안 맞잖아. 분홍이긴 한데 분홍이긴 한데 식구가 너무 많아. 경영형 분홍은 아닌 거고. 일단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돈은 좀 벌지만 그만큼 지출이 많은 수밖에 입이 없는 많아. 거죠. 입이 많은. 그리고 이따도 얘기했지만 강상규 경성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런 문제. 근데 생각했을 때 수입은 괜찮지만 지출이 좀 많다. 어쨌든 이 사람들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보면은 이 경기 공립중학교, 경기중학교죠. 거기를 입학할 때 그 재산을 이제 신고를 하는데 학교에 나오는 정도 있다. 보면은 한 3정보 이상, 지금 9,000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상당한 밭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3정보 이상이니까 중소지주에서 이제 분홍 정도인 거고. 그런데 가족이 16명. 왜 아까 삼남이라며? 조부, 친구, 부인, 여기 다 붙어 있구나. 자식 그리고 형들의 자식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그리고 부채가 한 1,500원이 있어서 좀 생활용편이 그렇게 넉넉진 않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그러면 분홍자도 뺍시다. 조금 농사를 크게는 지으시지만 지출이 많은 거니까 분홍은 아니죠. 원래 분홍할 때 분홍 부잣집인데. 정병호 선생님도 분홍으로 빠져서 제가 그럼 이건 강력하게 컴플레인 걸겠습니다. 네네. 먹고는 사는 사람 정도 하면 되겠죠. 굶진 않는다. 그리고 경성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는 있겠다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돈뿐만 아니라 뭐 돈은 좀 애매할 수는 있어도 유지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당시에 식민지의 이 면 단위에 면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그렇잖아요. 전형적인 회색지대인데 면은 의결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인데 어쨌든 여기 숙부가 여기 회원이고 좀 그럼 잘 나가는 집안이네요. 나름은 네, 그리고 백부는 구장이라 그래서 동사무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면사무소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한흥석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구휼이나 진료를 많이 했던 의사 같으신 분인데 식민지 조선에서 허준 같으신 분이구나. 그쵸. 근대기의 허준. 이 자선을 기리는 부에 부친의 이름인 강학선 이름이 새겨져 있는 등 동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 집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충 상상이 되시죠. 어느 정도 사는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김이 있고 자산은 뭐 굶어 죽진 않고 나름 이제 방구는 끼는데 똥까지는 못 사는 뭐 그런 거. 똥을 싸야 돼. 아무데나 똥 싸지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한 일본인 대지주, 농장, 부리농장 정도 대장. 어쨌든 그래서 아까 셋째라 그랬잖아요. 형하고 둘째 형이 있는데 첫째랑 둘째는 서당 교육만 받고 농사일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강상규도 서당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다가 보통학교를 보냅니다. 머리가 좀 돌았구나 이번에. 그것도 있고 1930년대 가면 보통학교에 팽창할 시기여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좀 보낼 수 있고 당시 취학률이 30%입니다. 이 정도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보통학교를. 그리고 맏형 형의 이제 말에 따르면 막내만이라도 좀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 아버지 합심해서 학교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큰 형님이 또 빵빵하게 지원해 주셨네요. 나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복통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당시 아까 옥구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주변에 이제 부리 간척지가 있고 부리 농장 등이 있는데 그곳에 조선인 소작농들이 굉장히 노예랑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 근데 남기진 않아서 몰라.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인 소작농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봤겠죠. 당시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간척지 소작농은 노예. 그것도 먹고 살 길이 없어 제발로 찾아오는 노예. 자, 스스로 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정도로 가난한 조선인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불운이 어디서 싹 텄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강상규가 보통학교 5, 6학년 때 네. 동년배들이 이제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면 노인들이 책을 읽어준다고. 그게 유충열전이나 조웅전, 조웅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군담 소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위기를 겪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서 전쟁에서 또 살아남고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성공하는 개인의 스토리예요. 그야말로 영서사예요. 전형적인. 그 조선인들, 조선인들의 선조들도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 이런 걸 네. 이제 말해주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명나라 사람도 있어서요. 아, 명나라. 일본인은 아닌 거잖아. 일본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일본인은 아닌 거니까. 조선에도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소설인데 거의 실존 인물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서 10년 계획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배운 병법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담이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런 책을 읽었던 것들이 영향을 후에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위인전 읽기를 통해서 네. 아까 근대 얘기도 해주셨지만 개인이 이제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실현한다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대적 특성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위인전 읽기를 통해. 그리고 개인과 국가 민족이 위인전을 통해서 얽히는 거죠. 본인이 내가 국가를 상상하고 민족을 상상하고 어떤 식으로 상상하면서 같이 엮인다는 거죠. 그것이 파시스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영웅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위인전을 통해서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특성이 있고 독서 취향이 조금 이 사람이 10년 계획을 세운 것 치고는 그렇게 빨간 서적을 읽진 않았어요. 히틀러전 아까 나왔던 나폴레옹전 뭐 그리고 한학을 바탕으로 한 여러 동양 고전을 많이 읽었는데 역사 고전류나 영문 종류를 상당히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높고 계급성은 굉장히 낮은 책들. 그러니까 이 읽은 책만 보면 사실 그 박정희 유년 시절에 읽었었던 책이랑 비슷해요. 영웅 소설, 영웅전 이런 거 되게 많이 읽거든요. 박정희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뭐 표현하진 않았지만 박정희는 아마 일본 쪽 영웅들을 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근데 이분은 좀 다르긴 하네요. 주로 이제 유충열 씨나 네. 조웅 씨 같은 분들. 아무래도 서당 교육을 받고 한학을 할 줄 아니까 꽤 능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고 뭐 정병 선생님 책을 보면은 식민지가 혹시 안 됐다면 한국의 사상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이런 면이 있죠. 이거 우리는 비동시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한국의 근대성의 모습이었던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려운 역사, 거고. 한국 근대 역사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그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영웅 서사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연관이 좀 있는 거죠. 네.